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진고 생명과학원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이나 그 다음에 고3 수능 학평 문제 그리고 관연도의 내신 기출 문제에서 그래프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묻는데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평상시에 깊숙하게 공부하지 않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용어 부분에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빛의 색이나 우리 일조 시간 같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작용 부분이 있어요. 무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돌말의 개체수 변동이나 그 다음에 식물 군집의 층상 구조 또는 수직 분포, 수평 분포 같이 이 생태계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이 누적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앞에 있는 유전 부분들도 또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전이 총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밑에 특이사항에도 제가 써놨지만 2학기 중간고사에 다인자 유전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 기말에는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다인자 유전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죠. 비분리나 구조 이상 돌연변이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감수 분열과 사람의 유전 문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준비하는데 조금 허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정확한 등급 컷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예상을 했을 때 100점 정도를 맞아야, 그러니까 다 맞아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마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이사항에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진고는 아마도 작년, 재작년도에도 이렇게 2학기 기말에 유전을 누적으로 봤는데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그 중에 한두 문항 정도는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올 거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문제 정도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대진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 23문항이었고요. 주관식은 2문항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 문항 분석은 보통 이제 시험지를 출력해서 그래서 보는 게 좋잖아요. 우선 이제 2번 문항 생태계만 우선 생태계가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 2번 문항을 보시면 개체군의 생장곡선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적 생장곡선, 그 다음에 실제 생장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제 이상적인 환경 그리고 기하급수적이라는 용어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게 이론적 생장곡선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매치업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프를 이론적 생장곡선, 제2자형 생장곡선을 그릴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언급은 하겠지만 많이 언급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친구들은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번 문항도 보통은 개체군의 생존곡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생존곡선 문제를 가지고 이제 1형, 2형, 3형을 구분하는 편인데 사망률 곡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어처구니 없이 틀리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사망률 곡선을 그리라는 연습도 학원에서 시켰는데 본인이 그릴 때하고 시험에 나왔던 그래프를 볼 때랑 또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수명을 다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정해진 수명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망률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 수명을 다하는 이런 표현들도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은 2024년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이었는데 다 똑같습니다. 제시문도 똑같고 보기도 똑같은데 디귿선지에서 호흡량이라는 용어 하나를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 본인이 수능 특강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거 나 풀었던 거야. 답이 기억나. 3번.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또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5번 문항에는 이제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우리가 방영구법이라는 게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방영구법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방영구법 외에 보통 방영구법은 이제 중요치를 계산해서 우점종과 희소종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종이나 핵심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편인데 이 부분을 또 놓친 친구들은 비버나 핵심종, 그 다음에 지의류, 지표종 이 문제가 5번 문항에서 출제가 되면서 또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많이 틀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서는 용어를 꽤 까다롭게 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영구법 문제 중에 하나는 11번 문항은 2023학년도 올해 고3 7월 학평 문제에서 이 방영구법에서 보통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순위가 나와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서 계산을 좀 복잡하게 했던 문제가 올해 고3 7월 학평에 처음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논술형 두 문제는 전부 다 생태계에서 나왔고요. 총 10점인데 질소순환, 탄소순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 질소 고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서술형 쓰는 연습도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시험이었고요. 유전은 5문제, 총 20.4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문제 중에 비분리나 구조 이상 돌연변이나 다인자 유전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두 문항은 아예 2학기 중간고사에서 고스란히 똑같게 그리고 한 문항의 감수분열은 2학기 중간고사와 비슷한 유사 난이도를 보이면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경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누적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유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공부하지 말고 생태계 위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한 번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